안녕하세요. 부강노인대학 학생 여러분. 저는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원은정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영화 속의 장면을 가지고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는 인문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인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자, 사람에 대한 학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탐구할 시간과 그럴 기회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요. 인문학은 가장 나랑 가까운 사람. 누구? 나요, 나. 나를 탐구하는 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영화를 가지고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저마다의 감정과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감정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개인이 삶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서 무엇을 느껴가는지를 같이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목 보시면 새로운 과거가 새로운 나를 만든다. 이 제목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인데요. 인문학 주제인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여쭤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과거는 바꿀 수 있다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없다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과거가 새로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바꿔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과거가 새로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처음 시작으로 단어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은요, 이 세상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단어의 정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도 인문학 공부의 하나거든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살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단어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소개를 받으시고 3개의 단어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단어를 소개해 드릴 건데, 짜잔! 바로 이거입니다. 환대, 감탄, 감사. 이 3가지의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3개의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삶을 빛나게 해주고 또 관계를 빛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소개를 받으시고 나는 저 단어가 마음에 들어! 라고 꼭 하나 골라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르시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환대는요, 바로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게 환대가 아니고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바로 환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자주 연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요, 그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환대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짠! 이렇게 등장하면 그 사람 자체를 반기는 것, 즉 그 사람의 존재를 반기는 것을 환대의 의미라고 합니다. 왜 우리 어디 가셨는데 안녕, 반가워, 어서와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우리 여기 부강노인대학에 수업 들어오셨는데 막 사람들이 왔어, 반가워, 잘 지냈어? 이렇게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환대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가장 최상의 기쁨으로 올려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환대,
뭔가 매력이 느껴지시죠? 그렇지만 두 번째 단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감탄이에요. 자, 감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음의 증거.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바로 감탄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좀 힘들면은요, 아무리 예쁜 풍경을 봐도 우와 아름답다 이런 탄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복잡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죠. 막 아휴 예쁘긴 하네 이렇게. 그래서 감탄은 내가 마음에 틈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것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감탄하셨을까요? 자연을 보고 감탄 최근에 하셨을까요? 아, 저 꽃 좀 봐. 저 푸릇푸릇한 좀 봐. 그래서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구나,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게 감탄의 증거라고 합니다. 사람도 자연이죠.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최근에 감탄한 적 있으실까요? 혹은 더 나아가서 인문학은 누구를 탐구하는 거? 나를 탐구하는 거. 그러면 사람을 보고 감탄하는데 그 사람이 나야. 나를 보고 최근에 감탄한 적 있으세요? 거울 보시면서 괜찮은데? 멋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냈네? 내가 이런 마음을 먹다니. 이렇게 나를 향해서 감탄하는 것,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 들어가 볼게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감사는 모든 종교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는 일상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상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 배울 때요, 엄마, 아빠 다음에 감사합니다를 배운대요. 그래서 의미도 잘 모르면서 뭐 받아오면 감사합니다라고 했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감사를 가장 빨리 배운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도 모르게 감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산대요. 뭐 물건을 받아서 나올 때, 문을 여닫을 때, 엘리베이터 누가 잡아주거나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의 버릇처럼 나오게 되죠. 자, 감사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감사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좀 참고로 세 가지 단계 중에 나는 지금 몇 단계를 실천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의 1단계가 뭐냐면 바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바로 감사의 1단계래요. 오늘 행운 같은 일이 생겼어. 나 그거에 합격했어. 너무 기분 좋아. 이게 감사의 1단계. 감사의 2단계가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2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탈함. 그래,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어. 감사하다가 그게 2단계. 자, 그럼 3단계 짐작이 가시나요? 3단계는 매일매일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우리가 사실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하게 주어진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감사를 느끼는 것이 감사의 최정점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환대, 감탄, 감사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세 개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를 골라주세요. 근데 평소에 좋아하시는 단어 말고 나 오늘 왠지 이 단어가 끌린다, 나 이 단어 느낌이 너무 좋다 하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 고르셨나요? 네, 그거 고르셨군요. 네. 자, 고르시라고 하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환대를 고르셨다면, 감탄을 고르셨다면, 감사를 고르셨다면, 오늘 하루 그 단어로 살아보기.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잠들 때까지 내가 환대를 골랐다면 환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들 환대해주고, 나를 환대해주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환대해주고, 나에게 오늘 일거리가 생겼어. 환영해, 환대해, 이렇게 하는 거죠. 감탄을 고르셨다면 어떡해요?
오늘 의도적으로 감탄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멋지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막 남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나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감사 고르셨다면 오늘은 감사 일기를 써보셔도 좋고, 누군가에게 그동안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렇게 카톡 보내시는 것도 좋고, 또 감사를 오늘 고르셨다면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에 한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날 나의 하루의 주제를 정해보는 거야. 나의 오늘의 하루는 환대야, 환대로 살아보고, 친절이야 이러면 친절로 살아보고, 칭찬이야 라고 하면 칭찬으로 살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부강노인대학 오늘 수업 있을 때 우리 오늘의 주제는 칭찬으로 합시다 라고 하면 그날 하루는 막 칭찬을 여러 명이 다 같이 하는 분위기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상황이나 사건에 내가 막 치이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은 친절로 완성하겠어, 환대로 완성하겠어, 감사로 완성하겠어. 자, 이제 약속, 지금 고르신 거 지금부터 환대, 감탄, 감사 고르신 걸로 이제부터 살아가기. 자, 그러면 그 단어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뉴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뉴트로. 네, 뉴트로. 자, 이 뉴트로라고 하는 단어는 뉴,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레트로, 복고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영어 단어에 원래 있지 않고요. 이것은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합성어, 최근의 단어예요. 그래서 나 뉴트로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요즘 사람처럼 보입니다. 뉴트로. 자, 뉴트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유행은 돌고 돈다. 예전에는 촌스러웠는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패션으로 느껴지는 것. 아니, 다시 체크무늬를 사람들이 입어. 이런 게 바로 뉴트로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이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오히려 더 각광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사진을 같이 보실게요. 짠! 혹시 이 그룹명이 어떤 그룹명인지 아시나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 최근에 나왔는데요. 어떤 그룹명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수 그룹인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본 캐릭터가 가수들은 아니고요.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효리, 유재석 이렇게 세 명이서 바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들 보시면은요. 굉장히 촌스럽다라고, 지금은 놀림거리가 딱인 막 이런 포즈 있잖아요. 막 이런 포즈는 사실 되게 복고적이고 옛날스럽다. 즉 19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유행하던 포즈나 노래들 아니면 패션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재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노래가 1등을 하고 뮤직비디오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바로 이런 식의 것이 뉴트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이거 최근에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부강노인대학 학생들 말고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주윤발을 모를 수가 있죠? 사랑해요, 밀키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때 당시에 가장 핫한 배우죠. 주윤발의 패션을 한번 보세요. 청자켓에 청바지, 청청이라고 해서 이게 1970, 80년대 유행하던 패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촌스러움의 상징으로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청자켓을 고수하고 청바지를 입고 위아래 어떻게 똑같은 걸 입을 수가 있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패션은 돌고 돌아서 유행은 돌고 돌죠. 청청 패션이 이렇게 패셔니스타들이 되게 잘 입으면 셀럽이다. 뛰어난 패션 감각을 지녔다. 저 복장을, 저 의상을 소화해내다니 라고 찬사를 받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나팔바지예요. 이 나팔바지는 1970년대 혹시 입으셨나요? 네. 그때 유행하던 패션을 지금도 나팔바지가 다시 재유행을 하는 것. 자, 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참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음료수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컵들, 이런 컵들이 아주 비싸게 팔린대요. 이게 무료로 호프집 같은 데 납품했던 컵들인데 이게 하나당 6,000원, 7,000원 이렇게 됩니다. 비싸죠. 그리고 뭐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패밀리 주스가 그 병이 옛날에 그 보리차 넣어서 먹던 그 병이 한 3, 4만 원대에 팔리기도 한답니다. 자, 예를 들면 우유병. 저도 병우유 세대는 아닌데 사실 이때 병우유였었던 그때의 병이었었던 게 지금 15,000원 이렇게 팔리기도 한대요. 혹시 집에 막 이렇게 물건들 찾아보셔서 있으면 당근마켓에서 비싸게 파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꽃무늬 접시, 꽃무늬 컵 이런 것들은 촌스러워 이랬던 것들인데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분식집에서 떡볶이 퍼줄 때 우리가 사용했었던 플라스틱 그 초록색 그릇이었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타자기인데요. 이제 타자기로서 뉴트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자기는 글씨를 쓰는 용도였죠. 그쵸? 그런데 이제는 이 타자기가 어디 카페에 가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어요. 전시가 되어 있고 거기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타자기가 지금은 한 대당 700만원, 800만원 하기도 한대요. 아무리 저렴해도 100만원대라는 거죠. 자, 옛날에는 글씨를 쓰는 용도였었고 아주 흔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희귀성을 가지고 있고 용도가 달라졌어요. 인테리어로 바뀐 거죠. 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집 전화 안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인테리어, 복고, 레트로의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된 거죠.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이 뉴트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문학이랑 연결이 될까? 자, 용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글씨를 쓰던 타자기가 이제는 인테리어 효과. 그리고 굉장히 보기, 뭐 너무 신기하다. 맞아, 옛날에 이런 거 썼었어.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는 용도가 됐죠. 자, 용도가 달라졌다는 건 뭘까요?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은 가치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과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삶으로 초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옛날에 나에게 힘들었던 일 많이 있으셨죠? 우리 살면서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많은 경험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일은 너무 불행한 일이었어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일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일은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어. 불행한 일이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 덕분에 내가 배웠고 그 일 덕분에 내 아이들을 만났고 그 일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 되게 달라졌죠.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이 시간 지나고 봤더니 그래, 그때 그 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지. 덕분에로 바뀌게 됩니다. 뉴트로는 인문학적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삶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과거에 너무너무 가난했고 고생했고 너무 불행했던 사람이었어 라고만 정의 내려버리면 나라는 사람은 그냥 불행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알고 또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 폭도 넓고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도 넓고 그래서 그것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게 바로 새로운 과거입니다.
자, 우리가 시제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달라지면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네, 맞아요. 새로운 현재를 갖는다. 과거가 달라졌으니까 현재가 달라지죠. 현재가 달라진다는 건 뭘까요? 바로 새로운 나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나의 과거를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때 나 기특했어. 그때 나 많이 애썼어. 그때 나 되게 잘 해냈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셨다면 이 두 편 다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 이 퀸 밴드의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보컬, 메인 보컬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죠. 참 이 영화가 신기한 것은 현 시대의 뉴트로라고 하는 것을 아예 겨냥해서 만든 영화예요. 정말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퀸을 모르는데도 아, 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밴드가 저런 과거를 지녔었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것이 퀸이 처음에 결성되어서 이 동네의 펍 같은 그 호프집 같은 데서 공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도 프레디 머큐리는 가사를 안 외운 건지 못 외운 건지 일부러 개사를 하는 건지 가사를 엉망진창으로 막 일부러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마이크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무대를 현란하게 휘저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백인 음악들은, 밴드들은 가만히 서서 통기타를 치는 게 유행이었는데 갑자기 막 분위기가 이 퀸 밴드로 인해서 현란한 무대가 유행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퀸의 과거가 퀸이 인기가 가장 많은 순간의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예요. 그때는 열광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열광받는 것. 과거에 내가 좀 찌질했어. 그때 정말 인기 없었어. 이게 아니라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지만 그때 그 나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와서 지금의 내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받는다는 것.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영화, 이 영화는 더 뉴트로와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수상한 그녀입니다. 자, 이 영화 보셨나요? 제 포스터를 보시면 바로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두 명 아닙니다. 한 명이에요. 네, 바로 이 남은희 배우가 연기한 오말순 씨. 이 말순 씨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입니다. 어떤 할머니냐면 너무나 어렵게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아들 뱃속에 있을 때 파도 강부로 갔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또 우리 윗세대에 혹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세월이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격이 나도 모르게 되게 괴팍해지고 억척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들 혼자 키워서 교수 아들이 돼서 너무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 집에서도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교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들, 특히 며느리에게 좀 박하게 대하기도 하고 차갑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말순 씨가 너무 속상해서 아휴, 내가 그렇게 기구하고 내가 그렇게 한스럽게 살았는데 나를 별로 환영해 주는 것도 없고 내가 어쩌다 성격이 이렇게 억척스럽게 됐지? 이런 한탄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어쩌다 지금의 내가 됐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날. 그러면서 오말순 씨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20대 때 노래하는 가수 되고 싶고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이쁘고 아주 마음 선하다고 소문났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억척스러운 할머니가 됐을까라는 생각에 잠겨요. 그래서 영정사진이나 예쁘게 남겨야 되겠다라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그 사진사님이 50년은 젊게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진관 어떠세요? 네. 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만 50년 젊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50년 젊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몸만 20대가 된 거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경험이 나에게 온다면 뭐 하시겠어요? 바로 이 오말순 씨는 자기가 놓쳤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수로 막 이렇게 데뷔를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신인 가수 발굴 프로그램 이런 데 나가서, 그런데 세상에 노래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를 요즘 버전으로 노래를 하니까 너무 이색적이어서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삶,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가서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내가 나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이 다시 선물이 된다면 나는 나의 꿈을 이룰 것인가? 놀랍게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타임슬립 영화가 설정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상황이 달랐다면 난 더 행복했을까? 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상황이 달라졌다면, 내가 더 어렸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은 더 행복할까? 라고 하는 허구의 상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오늘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말순 씨는 이제 20대의 몸으로 꿈도 이루고 막 설레는 사람도 만나고 자기가 여태까지 가장 원했던 경험들을 하지만 결국은 본인의 삶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 거다. 그래야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엄마일 테니까. 바로 이 문장, 내가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위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시 본인의 삶, 70대의 몸으로 돌아온 우리 오말순 씨는 어떻게 살까요? 그쵸. 하루하루를 아주 재미지게 삽니다. 노래하고 싶은 거 노래하고, 어디 막 콘서트 가서 막 열광하면서 따라 부르고, 가족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더 이상 한스럽다, 내 삶은 한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아주 즐겁게 사는 멋진 할머니가 되죠. 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문장,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지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영화는 말하죠. 나의 새로운 과거가 새로운 나를 만든다. 오늘 한대 감탄 감사로 새로운 나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